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 누리과정이랑 또 표준보육과정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누리과정은 2019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살펴보지 말고 제가 띄워드리는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책은 개정되기 전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챕터 4장은 보시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제가 올려드리는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누리과정, 개정된 누리과정에 대해서 다른 교수님들께서 짚어주시겠지만 우리도 이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문화교육과 연계 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시설로 우리가 이원해야 되어 있었죠. 그래서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두 개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2011년도에 통합해서 만 5세 유아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3년도에는 만 3세에서 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만 5세, 즉 우리나라의 나이로 치면 7세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그 유아교육을 통합해서 실시를 하다가 2013년도부터는 만 3세, 만 4세까지 확대해서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누리과정을 지금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리과정의 영역은 신체 운동 건강 영역, 의사소통의 영역, 사회관계 영역, 예술 경험 영역, 자연 탐구 영역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영역들이 각각 하나의 영역으로 구분지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들이 서로 총체적으로 균형 잡힌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우리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누리과정이 개정되기 전에 이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누리과정의 개정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에 개정된 누리과정의 가장 큰 노력 중에 하나는 바로 누리과정의 이 성격을 국가 수준에서 고시한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명시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글씨 쓰기가 조금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누리과정이 개정이 되었어요. 이 개정을 한 가장 큰 이유, 노력 중에 하나는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 수준에서 고시한 공통의 교육과정이다라고 명시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리과정을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좀 최소화시키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 국가 수준에서 고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이 유치원 또 이 유아 교육의 보육 현장을 하나의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노력이고요. 그러한 노력들이 이 유치원 또 보육의 이 과정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 시점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 개정된 누리과정의 특성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누리과정의 개정은 6가지의 특성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19년 개정된,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리과정의 성격을 공통의 교육과정, 국가 수준에서 고시한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명시를 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의 구성에 대한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3에서 5세의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누락되었던 누리과정의 성격, 그리고 추구하는 인간상을 초중등학교에서 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연계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연계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의 구성체계 유지와 5개의 영역의 내용의 간략화를 들었습니다. 기존의 누리과정이 5개의 영역의 내용을 유아의 연령별로 구성하였다면 2019년 개정된 누리과정에서는요. 3에서 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연령 구분 없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유아의 연령별로 구성을 했죠. 3세 따로, 4세 따로, 5세 따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면 2019년도에서는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연령의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네,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유아 중심의 놀이 중심 을 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리과정에 개정된 내용에서 가장 또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아 중심의 유아 교육의 기본 정신인 이러한 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유아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재정립하고자 놀이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놀이 시간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의 문장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누리과정의 특성 중에서는 놀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연령을 없애는 구분, 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5번째는 누리과정의 실행력과 또 현장의 자율성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자, 우선 현장에서 자율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전에 다시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추구에서 교육 혁신의 방향에서 강조하는 놀이와 심이라든지 또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교육의 방향을 이러한 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통일감 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누리과정의 실행력과 현장의 자율성을 강조했는데요. 현장에서 유아가 중심이 되고 또 놀이가 살아나는 누리과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사의 자율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그 누리과정에서는 지침서가 다 있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그 지침서에 맞게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간의 획일화된 그런 교육을 했다면 새로 개정된 누리과정에서는 좀 교사의 자율권을 지원을 하고자 이러한 자율성을 강조를 한 부분이 또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평가의 간략화입니다. 평가의 목적, 평가의 대상, 평가의 방법, 평가의 활용을 기본 원리로 하는 간략한 문구로 기술을 하고자 합니다. 평가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해야 되는 다양한 그러한 학습을 제대로 못하게 되죠. 학습뿐만 아니라 놀이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SNS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식당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음식 보고 맛있어 하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SNS에 올린 사람 잠시만 인증샷을 남겨야 돼 하고 사진을 꼭 찍고 충분하게 사진을 찍고 먹잖아요. 이것처럼 평가에 너무나도 치중이 되어 있으면 정말 정작 해야 되는 이러한 아이들의 학습에 침해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아이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좀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누리과정의 개정의 특성을 6개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리과정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개정된 이 누리과정의 성격은
3세에서 5세의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다. 자, 가는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네. 그리고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그리고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유아, 교사, 원장, 원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을 추구한다가 이 누리과정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누리과정의 이 성격의 특성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임을 명시하고 또 누리과정 개정의 핵심인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이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색깔을 제가 진하게 한 부분들은 바로 우리 새로 개정된 누리과정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국가 공통과정,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이 세 개는 꼭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리과정의 총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리과정의 이러한 구성 방향, 또 누리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초등학교에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개정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2019년도에 개정된 누리과정을 이렇게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인간상은 전인적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그리고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 지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에 개정된 누리과정에 보시면 가장 먼저 자, 건강한 사람이라는 부분이 첨가가 됐습니다.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 이렇게 초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돼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이 인간상은 처음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유아기에 가장 중요한 이 건강한 사람을 추구해서 가장 처음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개정된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연령별 누리과정의 목적과 2019년도에 개정된 누리과정의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의 목적은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또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정된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그죠?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 2015년도에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달라진 점은 이 목적에서는 놀이라는 말, 바른 인성이라는 부분이 좀 더 첨가가 되었습니다. 목표를 한번 볼게요. 자, 2015년도에 누리과정의 목표는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2019년도의 누리과정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그리고
2015년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능력과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른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가 목표입니다. 자, 이러한 목표는요, 2015년도의 목표는 이 5개의 영역을 목표로 기술을 했죠. 우리 앞서 살펴봤던, 자, 신체 운동 건강 영역, 의사소통의 영역, 사회관계 영역, 예술 영역, 자연탐구 영역, 이렇게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개정된 목표는 이 목적과 연계한 목표를 진술을 했습니다. 자,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누리과정의 전반적인 목적과 목표였다면 이 아동문화교육과 언어지도가 포함이 되는 의사소통의 부분에 있어서의 목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에서 5세의 연령별 누리과정의 의사소통의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와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능력을 기른다. 글자와 책에 친숙해지는 경험을 통해서 글자 모양을 인식하고 읽기에 흥미를 가진다. 말과 글의 관계를 알고 자신의 생각, 느낌,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9년도에 개정된 의사소통 영역의 누리과정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 4가지가 3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인데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 이렇게 3가지로 목표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내용 범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 내용의 범주는요, 우리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가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영역이 2019년도에서는 듣기와 말하기를 하나의 영역으로 합치고요. 읽기와 쓰기를 합쳤습니다. 듣기와 말하기는 듣기와 말하기로, 읽기와 쓰기는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그리고 책과 이야기 즐기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책과 이야기 즐기기는 앞서 없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의사소통에서는요, 내용 범주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른 언어 사용 습관에 대한 부분 대신에 상상력이 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4가지의 세부 목표를 3가지로 간략하게 기술을 했고, 또 내용 범주에서도 듣기와 말하기는 하나로, 읽기와 쓰기를 하나로 이렇게 서로 합친 이유가 듣기하고 말하기는 분리해서 보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하나로 묶고 읽기와 쓰기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읽기와 쓰기가 아닌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가 로 했고, 또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문학과의 연계를 위해서 책과 이야기를 즐기기 내용 범주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에는 듣기와 말하기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내용 또한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의사소통의 내용 범주를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아, 듣기와 말하기를 잘하기 위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읽기와 쓰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이렇듯 듣기와 말하기 혹은 읽기와 쓰기 관심 가지기를 잘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 의사소통 범주의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내용 범주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와 말하기예요.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는 총 12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듣기와 말하기는 6개이죠. 자, 말이나 이야기에 관심 있게 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느낌, 생각을 말해요.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을 합니다. 바른 태도를 듣고 말하고 고운말을 사용합니다. 네, 보시면 이 듣기와 말하기가 합쳐진 이 부분이 기존의 누리과정보다 훨씬 짜임새가 있는 것 같죠? 자,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부분을 살펴보면요. 3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잘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흥미를 가져야 좋은 거죠. 실제적으로 책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읽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재미와 흥미를 붙일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책 읽는 게 의무가 되어버리면 굉장히 거부하게 되고 하기 싫어지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재밌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갖는다.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자, 책과 이야기 즐기기의 내용에서는요.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용 범주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개정된 누리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방금 우리가 봤던 내용 범주와 내용 중에서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라는 그림책을 우리가 같이 보고 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절대 안 먹어. 이 책은요. 로렌 차일드가 작가이고요. 국민서관에서 출간된 그림책입니다.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동생 롤라가 있어요. 롤라는 조그맣고 아주 웃기는 아이예요. 가끔은 눈을 떼지 말고 잘 지켜봐야 해요. 이따금 엄마 아빠가 라고 해요. 그건 꽤나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롤라는 말도 못하게 까다롭거든요. 콩은 너무 작고 온통 초록색 투성이잖아. 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좋은 깨를 생각해냈죠. 롤라는 밥상이 차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콩하고 당근하고 감자하고 버섯하고 스파게티하고 달걀하고 소세지는 안 먹어. 난 꽃 양배추하고 콩요리하고 바나나하고 오렌지도 안 먹어.
그리고 난 사과하고 밥하고 치즈하고 생선튀김은 싫어. 그리고 난 무슨 일이 있어도 토마토 절대 안 먹어. 네 동생은 토마토를 아주 싫어해요. 혹시 이걸 토마토로 한 건 아니겠지. 그치, 오빠? 네, 당근은 오렌지 뽕가지 뽕. 토마토는 달칙샤. 콩은 초록방울. 바다 냠냠이. 구름 보풀하기. 끝. 네. 자, 마지막이니. 자, 우리 방금 이렇게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그림책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표준 보육과정과 아동문학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